조국 예. 신당 가시화 한겨레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한겨레 일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한겨레 일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국 문 전 대통령 만나 신당 창당 문 불가피성 이해 이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앞서 저희가 좀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종합면에서도 한겨레 신문이 관련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육면이죠. 일면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왜 일면에 한겨레 신문만 이렇게 일면에도 관련 기사를 올렸을까? 일단 굉장히 드라이해 보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만났고 그 전에는 이제 봉하마을 갔었던 거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참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만나서 문 대통령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그 내용을 아주 드라이하게 일면에다 올렸어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신문을 읽을 때 왜 이걸 일면에 올릴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일면만 보면은 그 의도가 잘 안 드러나잖아요. 네. 우리 아까 건국전쟁에 대해서도 칼럼까지 가니까 아, 조선일보의 전략은 이거야. 이게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겨레 신문 종합면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한겨레 신문이 조국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민주 조국 신당 가시화의 곤혹. 중도층 표심 악영향 우려 이렇게 제목을 뽑았군요. 한겨레 신문이 뭐 좌파 정권은 아니지만 좌파 야당은 비판하네. 좌파 언론이. 그 김대중 말이 좀 틀리네요. 예, 신문을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한겨레 신문이 왜 일면에 올렸는지가 제목에 그냥 다 드러나요. 불편해. 이번 선거에 악영향 끼칠 거야. 그 전에 한겨레 신문이 사설로 조국은 정치하지 마. 네, 라는 맞습니다. 내용의 사설을 실었거든요. 예. 중도층 표심 악영향 우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서 예방하고 갔을 때 조 전 장관이 신당 창당 의지를 밝혔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 대통령이 그걸 말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을 당시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검찰의 표적이 됐고 그래서 가족이 뭐 도륙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불편한 마음을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이게 더 클 수 있고 그래서 조 전 장관이 검찰과 윤석열 정권하고 제가 싸우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제 한 몸 가루가 되도록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문 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마라고 말을 못하는 처지일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조 전 장관은 그러면은 신당을 창당하면 조 전 장관이 만든 신당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곤혹스럽겠죠, 사실. 네.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언론은 오늘 보면은 예. 동아일보였는가요? 끝에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사를 이제 이 기사를 여러 언론들이 각기 이제 다른 시각으로 많이 보도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취지거든요.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한다. 가령 이제 지금 예를 들면은 과거에 조국의 강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예. 조국의 강 가까스로 건넜는데 이번에 이제 또 다시 건너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뭔가 비례연합정당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따로 만들 경우에 필연적으로 그 논쟁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례연합정당에 들어오는 대상이냐 아니냐. 맞습니다. 이 논쟁을 또 해야 되는데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한겨레 기사 제목에 들어 있는 것처럼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 조국 전 장관의 신당과 같이 하는 민주당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않는 대로 또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언론에 의하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 그럼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또 이제 이 지지층에서 혼란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딜레마일 텐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감했을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신당 창당한다고 할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마쇼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뭐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고 뭐 예를 들면은 저처럼 젊어서 뭐 하지 마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이런 분도 아니고 다 고집이 있는 분들인데 결심하고 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탈당하지 마세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에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민주당이 이렇게 곤혹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요? 민주당에 합류해서 당대표의 지휘하에서 활동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이상해지는 게 왜 이상하냐면 지금 안 그래도 예를 들면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문제 때문에 지금 맨날 기사에 나고 오늘도 신문에 또 있어요. 임종석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는 지금 몇 주째 이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도 참 재밌는 얘기인데 한겨레 조국 기사의 뒷부분에도 붙어 있어요. 그 얘기가. 그렇죠. 친명 파이트 이렇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합니까 안 합니까? 어제 채널A는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데 저 험지로 가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 명분이 뭐예요? 지금 당내에서 반발하면서 임종석은 안 됩니다 하는 명분이 뭐예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나오면 86 심판론, 그다음에 문정권 심판론 이런 데 불붙을 수 있어서 지금 이른바 친명 주류 뭐 이렇게 언론에서 이름을 붙여놓은 네. 지금의 어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거 부담스럽다. 이런 스탠스다. 뭐 지도부라고 해야 될까요?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주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 논리에서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면 민주당에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 출마를 한다든지 이런 그림이 됐을 때 그러면 이 지도부 내지는 주류 입장에서 공천을 보장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똑같은 딜레마에 부딪힐 거거든요. 전 정권 심판론 내지는 조국 심판론 이런 거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건 그러면은 거의 끝판왕이 등장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제만 갖고도 이렇게 골치 아픈데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이렇게 돌출돼서 나오는 순간 똑같은 어떤 분열이라든가 똑같은 걱정을 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에 남으세요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 더군다나 지난번에 문명정당 얘기하면서 이걸 어쨌든 봉합을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네. 뭐 봉합이 실제 됐는지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봉합을 해놨는데 거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에 있으세요라고 했는데 공천을 못 받으면 이상해지는 거고 그것도 그러니까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조국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안아주시는데 굉장히 따뜻한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약간 고개를 이렇게 기대는 듯한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야박하게 내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문 전 대통령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착하려고 해. 너무 착해. 그러니까 두루두루 너무 착한 것도 문제예요. 몇 고 끊을 땐 몇 고 끊을 줄 알아야 돼, 사실은. 그럼 평론가님께서 보실 때는 어쨌거나 냉정하게 말해서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그건 뭐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럼 평론가 입장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뭐 신문을 분석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당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는 선거예요. 더 강력하게 작동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른바 김건희 뭐 명품백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정과 정의는 이미 다 같이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고발 사주 사건 자기들이 하고 난 다음에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전부 다 권력 잡고 나니까 전부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그리고 민생 물가 뭐 이런 문제들 제대로 안 챙기고 계속 외유어 나가듯이 대통령이 딴 것만 했잖아요. 네.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심판하고 싶어요. 특히 중도층까지도 별로 여론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당 심판론이 작동하는 선거에서 야당 심판론이 어느 정도까지 작동할 거냐. 그럼 선거판에 이 일종의 프레임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희석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조국 다 건너버렸어. 그런데 조국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데리고 와요. 운동권 척결하겠다 그러고 청산하겠다 그러고 뭐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조국 사태 소환해가지고 조국이 나와서 내가 정치하겠습니다 이러면 야당 심판론 또 나오지 않겠어요? 여당 심판론만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 선거 사례를 보면 야당 심판론도 만만치 않게 작동할 수 있어요. 바로 직전 선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21대 총선이 야당 심판론이 작동한 선거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념 지향도 당시에는 진보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던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미래통합당이었나요? 자유한국당이었나요? 자유한국당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지난 총선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고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높았지만 코로나 사태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 부분도 작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선거에서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났죠. 예. 근데 이번에 선거에서 뭐 200석, 뭐 180석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던데 진짜 그렇게 얻고 싶으면 그런 야당 심판론이 제기되지 않을 만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 물 타고 있잖아요, 지금. 온정적이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자기가 얘기하는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정권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까 우리 김대중 선생이 말한 가치점도 현상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싸우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다 허물어뜨리고 있잖아 지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